법무법인 주원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워서 가져간 경우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이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카페나 음식점, 은행 등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주워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대상이 되는 물건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이 해당됩니다. 점유이탈물은 유류품, 잃어버린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등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횡령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영득 의사를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내지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는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은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잘못 배송된 택배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집 안으로 잠시 들여놨다가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이에 택배 주인이 A씨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한 경우 A씨가 자신은 택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임시로 택배를 맡아주었을 뿐이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습득한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금은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 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유실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